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두 교수입니다. 유니트 시스템 14주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주차입니다. 이제 길었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 전환돼서 참 동영상 강좌 얼마나 할까 했는데 이렇게 끝까지 여러분 얼굴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은 제 얼굴을 많이 보셨겠지만 저는 여러분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한 학기가 이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오프라인 수업이었으면 마지막 수업이라서 이제 좀 가볍게 이제 빨리 끝났을 텐데,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서 이제 우리가 시간을 맞춰서 25분씩 4번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이제 새로운 거를 굉장히 많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AWS 관리하는 법, 그다음 탈퇴하는 법, 그다음에 리뷰, 그다음 기말고사 공지, 이렇게 4가지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쭉 달려왔습니다. 이제 위에서부터 달려왔고요. 좀 이따 리뷰 간단하게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AWS 시스템을 관리하는 방법을 이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EC2 서비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EC2 서버가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미 여기 이제 작업에 들어가서 상태에서 중지를 누르면 얘가 이제 멈춰요. 그리고 재부팅을 누르면 다시 부팅이 되고요. 종료를 누르면 서비스가 인스턴스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종료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탈퇴를 하겠다, 혹은 이제 그냥 잠깐 좀 종료를 좀 시켜 놓겠다라고 하면 이 종료를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종료 버튼 눌러서 서버를 꺼 놓으시면 기본적으로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게 원래 서비스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년간 무료거든요. 이제 특별하게 여러분이 이제 이상한 일을 하지 않으면, 이제 제 수업만 정상적으로 따라오셨으면 이게 무료로 지금 계속 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뭐 매달 1,000원씩, 이게 매달 혹은 뭐 2달에 한 번 이렇게 1,000원씩 이제 결제가 됐다가 다시 뭐 들어왔다가 뭐 이제 결제는 됐는데 돈이 안 빠져나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요걸 서버를 종료를 시켜도 이제 그런 일들은 계속 벌어져요. 이제 여러분의 크레딧 카드가 살아 있다면 이제 이거는 계속 이제 반복되는 일입니다. 크레딧 카드만 이거를 삭제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로그인 아이디는 살려놓고 어떤 크레딧 카드에만 좀 이렇게 디세이블드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아마 거의 유일한 방법은 이제 그 카드를 정지시켜 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카드를 정지시켜 버리면 그 카드는 이제 여기서 아무리 결제를 하려고 해도 결제가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이제 여기 AWS에서 메일이 올 거예요. 이게 카드가 승인이 안 된다, 잘못된 카드다, 이렇게 연락이 올 거고, 거기서 이제 계속 무시하고 있으면 여러분 계정이 이제 사용 이렇게 할 수 없는 계정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기치려는 이제 마음을 가진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뭐 서버를 어마어마하게 사용을 했다, 한 100만원어치 사용을 했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로 이제 승인이 나겠죠. 근데 그 전에 여러분이 카드를 정지시켰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돈을 떼먹은 게 되죠, AWS한테.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계정이 사용 중지가 될 거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일은 이제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부팅하고 종료하는 거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사용자를 추가를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로그아웃 하신 다음에 새로 이제 로그인 하실 때 보면요. 여기 보시면 루트 사용자가 있고 IM 사용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루트 사용자는 지금까지 계속했던 이제 그 루트 사용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루트 사용자고, IM 사용자는 권한이 이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관리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루트 사용자로 계속 사용을 했는데, 보다 이제 안전하고 권장을 하는 방법은 루트 사용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IM 사용자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IM 사용자로 이제 접속을 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루트 사용자의 권한이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이 IM 사용자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를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루트 사용자를 로그인을 하세요. 로그인을 하셔야지 IM 사용자를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서비스 찾기라는 부분이 나올 텐데, 여기서 IM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IM 사용자에 들어오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이, 저는 전에 이제 이 IM 사용자를 만들었다가 지금 삭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사용자는 0명인데 그룹이 있고, 또 역할이 또 있는데, 뭐 2에 전체 5개 중에서 2개가 이제 완료됐는데, 여러분의 경우에는 이게 0일 수 있어요. 0일 수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씩 진행을 해 나가면서 이제 새로운 사용자를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IM 사용자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왼쪽 메뉴에서 사용자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IM 사용자가 없습니다 라고 나올 겁니다. 여기서 사용자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사용자 이름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뭐라고 할까요? 네. 뭐 좋을까요? 제임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름을 넣은 다음에요. 넣으면 그 다음 액세스 유형을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 프로그래밍 방식 액세스하고 AWS 매니지먼트 콘솔 액세스가 있는데, 프로그래밍 방식 액세스는 뭐냐면 밑에 설명이 있죠. AWS API, CLI, SDK 및 기타 개발 도구에 대해서 블라블라블라 나오죠.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개발자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요거를 어떤 앱에서 또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앱에서 이제 AWS 상에 뭔가 이제 만들어 놓고 서버를 만들어 놓고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이제 돌리는데 또 앱에서 접근을 해서 혹은 여러분의 어떤 웹 서비스에서 접근을 해서 여기에 있는 뭔가를 사용을 하는 거죠. 서버에 올려놨던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걸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접속하고 그래서 값을 가져오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아무나 접속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은 사람만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키하고 키의 아이디와 이제 액세스 키를 이제 지정을 해놓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사용자를 만들어 보자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콘솔 들어가잖아요. 콘솔에 들어가는데 콘솔 여기서 로그인할 때 AWS 콘솔 지금 로그인했죠? 로그인해 놓은 상태인데 여기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밀번호를 활성화한다. 2개 다 할 수도 있고 위에 거만 할 수도 있고. 자, 이번에는 밑에 거만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콘솔 비밀번호를 뭐로 할까? 자동 생성된 거를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할 수도 있고요. 사용자 비밀번호로 해보도록,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적당하게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사용자 다음에 로그인할 때 새 비밀번호를 생성하도록 해라. 자, 요건 어떨 때 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직접 사용하는 경우 말고 만약에 자동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냥 줘요. 이제 누군가한테 줘요, 아이디를.
주고 그 사람이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써서 로그인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그 관리자라고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스스로 바꾸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비밀번호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당히 해놓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이 있는, 저는 지금 그룹이 하나 있어요. 그룹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은 그룹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룹을 새로 생성해 봅시다. 자, 그룹을 새로 생성하겠습니다. my new 그룹으로 할까요? 자, 그룹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정책들이 있는데 그룹에 이제 어떤 권한을 줄지 기본적인 정책들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네. 아무것도 그룹을 안 줬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정책이 지금 지정이 안 돼서 나중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냥 넘어가서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키를 이제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새 키를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를 뭐라고 할까요? 제임스 abc.net. 네, 이렇게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는 따로 저장을 해 놓을게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뭐 이렇게 했습니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사용자 만들기.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제임스라는 사용자 우리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용자한테 이제 이메일로 이제 전송을 해줄 수 있죠. 자, 그럼 이렇게 과연 이제 로그인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아웃을 우선은 해야겠죠. 다시 로그인을 합니다. 네, IM 사용자 만들었고요. 네, 제임스라고 아까 했었죠. 네. 네, 사용자 이름 그대로 하면 안되죠. 네, 여기서 사용자 이름은 abc.net 아까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여러분이 아까 만들었던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대문자로 했었나요? 왜 안 될까요? 한번 다시 조금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뭐 간단한 거였는데 좀 실수를 했네요. 다시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IM 서비스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IM 서비스에 들어보시면 사용자가 있죠. 네, 여기 사용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눌러서 보시면은 네, 사용자 이름이 있어요. 사용자 이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여러가지 탭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보안 자격 증명 누르시면 여기 콘솔 로그인 링크라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시면 네, 복사가 되면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가져와서 붙여 넣어서 주소창에 붙여 넣어서 실행을 그러니까 연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IM 사용자 로그인하는 링크가 바로 나왔고요. 아까 우리가 제임스라고 만들었던 게 아이디가 아니고 사용자 이름이었어요. 제임스를 넣으시고 여기서 여러분이
아까 입력했던 이제 패스워드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로그인이 다 됐죠. 아까랑 이제 그게 화면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EC2 서버를 들어가 보시면요, 이제 실행 중인 인스턴스가 지금 없어요. 그죠?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여러분은 이제 관리자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사용자를 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사용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를 만들었으면 사실은 사용자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권한을 줘야 돼요. 아까 이제 저희가 중간에 권한 설정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어드밴스드한 부분들을 다루기 원하시면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고 IM 사용자를 만들고 그 IM 사용자에게 필요한 권한을 하나씩 주는 거를 이제 또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에서는 그렇게 거기까지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IM 사용자를 만들 수 있다 라는 정도까지만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로그아웃을 하시고요. 이번 다시 로그인을 하는데 이번에는 네, 루트 사용자 이메일을 사용해서 다시 로그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트 사용자로 들어갑니다. 네, 루트 사용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제 AWS 상에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지금 EC2만 지금 다뤘거든요. 우리가 리눅스 시스템 수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여기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고 그런 것들 여러분이 잘 다루시면 아주 좋습니다. 우선은 이제 지금 여러분 IP가 이렇게 보일 텐데 여기 제 IP가 이렇게 있죠. 제 IP를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는 제 IP가 이제 몇 분 있으면 이게 다시 바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요게 여러분의 IP죠. 그래서 요 IP를 사용해서 지난번에 홈페이지도 만들고 할 수 있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얘가 사실은 재부팅을 하면 재부팅을 짠 하잖아요. 재부팅을 하면 요 IP가 스톱을 시켜야 되고요. 네. 여기서 중지를 시키고요. 중지를 시키고 그러면 얘가 중지 중이죠. 인스턴 상태가 바뀌었어요. 이게 중지 중이고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실행을 하면 요 IP가 싹 바뀔 거예요. 네. 바뀌었나요? 그래서 이게 중지가 다 되면 얘가 IP가 없어져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제 IP가 이렇게 바뀌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 홈페이지가 사실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그 홈페이지가 IP가 계속 바뀌면 홈페이지를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IP를 그러면 이제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IP를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네,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럼 고정을 어떻게 하면 IP를 고정시킬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위해서는 이제 IP를 사야 돼요. 네, IP를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탄력적 IP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탄력적 IP 주소 할당을 누르면 IP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이제 별도 과금이 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과금이 되긴 되는데 사실 얼마 되진 않아요. 몇천 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마 몇 100원 수준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 궁금하신 분은 그냥 하셔도 돼요. 탄력적 IP 할당을 하면 이제 아마존에서 가지고 있는 IP를 하나를 할당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할당을 받았습니다. 자, 3.34.118.51. 자, 이게 할당을 받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뭐 옆에 보면 연결된 인스턴스라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IP하고 누구하고 연결을 시켰나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연결된 게 없죠.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연결. 탄력적 IP 주소 연결. 누르면 인스턴스를 누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돌아가고 있는 얘를 넣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하면요. 얘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뭐냐 하면, 요 IP 주소로 들어가면, IP 주소로 해서 들어가면요. 네, 제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 진짜 홈페이지는 아닙니다. 제 홈페이지는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바로 이제 요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얘는 이제 이렇게 EC2 서버를 이제 중지시켰다가 다시 재부팅을 하더라도 이제 주소가 IP 주소가 바뀌지 않아요. 자, 볼게요. 여기서 다시 중지를 시키고요. 중지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리고 다시 이제 멈추는 동안 이제 멈추고 다시 실행을 시키면 주소가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안 바뀌고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기다리면은 좀 힘드니까 기다리는 동안 AWS 다른 서비스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로 사용한 거는 거의 EC2 하나예요. EC2 하나인데 다른 서비스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서비스를 이렇게 서비스 누르면 서비스가 이렇게 많이 나오죠. 자, 종료가 끝났네. 예, 종료 끝났네요. 스탑 돼 있어요. 종료돼 있는데 IP가 살아있죠. 자, 여기서 다시 시작. 네, 펜딩 하고 시작이 됩니다. 이게 거의 굉장히 빨리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되네요. 이게 이제 재부팅 하는 거, 이제 새로 컴퓨터를 껐다가 새로 이제 켜는 상황인 거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네, 러닝이네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제대로 돌아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방금 보여드린 서비스가 Elastic IP. 그래서 이제 IP를 이제 지정을 해줍니다. 이제 고정 IP를 사용한다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IP를 계속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이제 과금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재빨리 요 과금을 하는 거를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탄력적 IP 눌러서 들어가서 얘를 탄력적 IP를 해제를 시켜버립니다. 해제를 시키고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요 주소는 이제 해제시켰는데 네, 해제가 제대로 아직 안 됐나 봅니다. 이제 해제를 일단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거를 이제 삭제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설정에 들어가서요. 네. Elastic IP 메뉴가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있었네요. 탄력적 IP 주소 릴리즈라고 있네요. 릴리즈. 요거 눌러주시면 여기 선택된 상태에서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네, 연결할 수 없습니다. 릴리즈. 자, 그러면 탄력적 주소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이번에 아까 있던 주소를 누르면 지금 당장은 살아있지만 조만간 이제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이 안 될 겁니다. 이게 바로바로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시스템 상에서는 지금 제거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서비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서비스, 시간이 지금 많이 됐네요. 그러면 이제 잠깐 쉬셨다가 계속해서 다른 서비스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